안 썼다고? 모든 내용을 맨 앞에 전부 줄풀다 오시면 돼요. 안을 예. 이산 확률 변수는 당연히 이산이라는 말이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야.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요거랑 이제 약간 대응되게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아 의미는. 이게 옛날에 뭐 요렇게 그 도수분포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막대 그래프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지. 그래서 그런가? 그럼 하여튼 얘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뭐 요런 거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뭐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나중에 부드럽게 연결하면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지. 이 확률 분포표에서 이 밑에 내려가 있는 확률을 이제 정리를 한 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 확률 분포표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확률 변수들이 들어갈 거고, 이쪽은 이제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확률이니까 이 P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1보다 작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각각은 이제 배반 사건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그 xi 또는 뭐 x가 xj 이 확률을 구하면은 교집합이 없어가지고 그냥 PI하고 PJ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잖아. 배반이면 더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확률의 합이 항상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뭐 대충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하면 얘는 두 가지밖에 안 써. 양수고 넓이가 1이다. 이거 두 개 쓰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넓이, 이게 넓이분의 넓이, 이게 이제 확률이 돼서 전체를 1로 봤을 때 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확률이니까 얘는 전체를 1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요 확률의 합이 1인 거하고 이 부분에서 넓이가 1인 거하고가 이제 서로 동치잖아. 동치.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뭐 여기가 이제 0이고 뭐 여기가 C라고 하자.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잡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요 확률을 구하라. 요게 확률 밀도 함수고 요거니까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이 확률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가 dx고 여기가 이제 fx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확률을 쭉 더해서 극한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아랫부분에 확률이 되는 거지. 확률 넓이가 1인 거는 두 개 다 똑같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PI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요 fx, 이 fx는 확률이 아니야. fx dx가 확률이야. fx는 확률이 아니라 fx dx가 확률이라고. 넓이분의 넓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1보다 작을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곱한 요게 확률이니까 얘가 뭐 굉장히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 3, 5 막 이런 거 나와도 된다고. 여기서는 확률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 맞죠. 여기서는 fx 값은 1보다 커도 상관없다고 양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게 둘의 차이점이라고. 됐니? 네. 그래서 이제 이 확률분포표를 만드는 이유가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기대값인데 m도 평균이고 사실 기대값도 평균인데 얘네 둘의 이제 그 굳이 구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은 이걸 이제 다 이 얘네들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눈 게 이제 평균이라서 이미 나와 있는 애들을 다 더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산술 평균이고 기대값은 기대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시점 자체가 얘는 미래 개념이고 얘는 과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하는 값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지? 그럼 이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이렇게 이제 뺀 게 분산이 되긴 하는데 얘가 그 의미가 왜 그렇게 되냐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서 분산의 뜻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분산의 뜻이. 그러니까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얘가 0이 안 되게 하려고 제곱을 해서 더하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곱을 해서 더해서 평균을 내면 이제 조금 숫자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줄여주려고 이제 표준 편차를 루트를 씌워서 하는 거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안에가 음이냐 양이냐 이걸 다 일일이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풀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럼 이제 수는 안 커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기대값으로 놓고 보면 분산이 이제 편차 평균과의 차죠. 요거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m제곱인데 우리 이제 평균은 곱한 건 곱하고 더한 건 더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게 결국 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계산한다고 편차를 일일이 안 구해도.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평균에서는 이렇게 되면 평균은 이제 곱한 건 곱하고 더한 건 더한다. 이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명을 하면 요 ax 더하기 b에서 요거의 평균이 am 더하기 b잖아, 그지? 요거의 편차 제곱의 똑같이 기대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해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없어질 거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a의 x-m의 제곱 요거 구하는 거잖아. 좋네요. 그래서 a 밖으로 빼면 요게 이제 요건데 요게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지. 밖으로 뺀 제곱을 했으니까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a 제곱 vx 뭐 요렇게까지 증명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원래 분산해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x랑 y가 서로 독립이면 이제 성립하는 성질이 2의 x 더하기 y가
2x 더하기 2의 y 요거는 얘는 독립일 때도 되고 종속일 때도 되고 얘는 다 되는 거다 그냥.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뭐 이제 x1, x2 이렇게 쭉 해서 xn까지 있을 거고 얘는 이제 y1, y2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요걸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게 되는 거고 얘는 얘를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x 더하기 y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는 x1 더하기 y1, x1 더하기 y2, x1 더하기 ym, 그 다음에 뭐 x2 더하기 y1, x2 더하기 y2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면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어디였지? 이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쪽 거는 보여줄 때.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지금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x1이 몇 개 있니? m개 있죠. x2도 m개 있지. x3도 m개 있으니까 m, x1, x2, x3 이렇게 쭉 해서 xn까지 될 거고 y1은 n개 있죠. n 해서 이제 x1, x2, x3 쭉 y1, y2, y3 이렇게 쭉 해가지고 ym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이 개수는 몇 개냐? m개, n개니까 mn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 그래서 mn개잖아 전체가. 그래서 요거 나눠준 게 이 전체의 평균이지?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요게 2x고 이렇게 약분하면 요게 2y잖아. 그래서 이제 자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거라고. 얘는 독립이든 아니든 늘 성립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저게 이제 저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독립일 때는 2의 이제 xy가 2x 곱하기 2y 얘는 독립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증명을 하면 분산을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는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거는 x, y를 쭉 쓰면 얘가 이제 x1, y1, x1, y2 이렇게 쭉 해가지고 x1, ym이고 해가지고 xn, y1, xn, y2 이렇게 쭉 써서 xn, yn이잖아. 그럼 이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어차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는 x1으로 묶어서 y1부터 ym까지, 얘는 x2로 묶어가지고 y1부터 ym까지 더한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x1, x2 이렇게 쭉 해서 xn까지 y1, y2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그마로 쓰면 돼. 이제 이거의 전체 개수가 mn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쪽 부분이 2x고 이쪽 부분이 2y니까 이게 성립한다고. 이걸 먼저 보여줘야지 이 분산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v의 독립일 때는 요게 vx 더하기 vy 요걸 보여주려면 앞에 저게 이제 먼저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이 뭐였더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 걸 먼저 계산하면 v의 x 더하기 y가 기대값이야. 이 x 더하기 y에서 요거 이렇게 이제
뺀 게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 이제 기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거를 이제 안에 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요거는 2의 x고 얘는 2의 y 첫 번째에서 보여줬으니까 x 빼기 2의 x 그치? 더하기 y 빼기 2의 y 요거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안에 거를 이제 제곱을 하면 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 얘가 x 제곱 아이고 그냥 통으로 해도 되겠다. 얘가 x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이고 2배의 이제 x 마이너스 2의 x y 마이너스 2의 y 있니?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요거는 여기 분산이지. 네. 얘가 이제 vx고 요거는 vy고 그죠? 여기만 이제 2에 요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xy 힘들어 씨 되겠어 빼기 x2의 y 빼기 y2의 x 더하기 2의 x 2의 y 뭐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2에 얘랑 하면 2의 xy고요. 얘는 2의 x 2의 y고요. 변수에다만 하면 되니까 얘는 정해진 거니까 상수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는 2의 y 2의 x고 그럼 얘는 어차피 그냥 2의 x 2의 y니까 이거 없어지고 우리 여기 저기서 보여준 거잖아요. 더하기. 네? 예. 어차피 얘랑 똑같다. 그지? 얘네들이 똑같고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요. 얘를 보여주려면 쟤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세트로 나온다고 만약에 나오면. 근데 쟤를 보여주려면 또 얘를 보여주는 거랑 조금 의미가 있긴 하고. 근데 얘가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세트야. 그래서 얘가 0 되니까 독립일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독립일 때만. 독립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 그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 우리가 y가 그 얘네들의 합이다. 이렇게 하면 얘 평균하고 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다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이든 아니든 다 된다고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이제 마찬가지로 그 얘네들이 독립이면 그래서 우리가 보건 추출로 뽑는다 뭐 이 말이 이제 독립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걸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보건 추출로 뽑으면 독립이지. 비보건은 그러니까 나중에 통계 가면 모집단이 굉장히 클 때는 비보건도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숫자가 작을 때는 비보건일 때는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작을 때는 의미가 없지. 근데 적은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추정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앞에 이산 내용이고 이산에서는 이제 요거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증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항분포는 그냥 미분 써가지고 증명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쓸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가 이게 시행에 쓰고 이게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인데 이게 나오는 의미가 마찬가지로 얘도 이산이니까 확률분포표에서 왔단 말이지. 응? 그래서 이제 그 n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n번을 했는데 몇 번 일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0번부터 1번, 2번, R번, n번까지 이제 이렇게 확률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고. n번을 했으면 이제 0번부터 n번까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대응하는 확률이 우리가 P가 R번 일어난 거고 Q가 n-R번 일어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독립시행의 정리가 이항분포에서 확률이다. 그러면 얘도 확률분포표니까 당연히 그지? 근데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0부터 N까지 NCK의 P의 K승 Q의 n-K승 이거는 P 플러스 Q의 N승이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1이죠. 그래서 이 확률의 합은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평균은 이렇게 곱한 거니까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NCK의 P의 K승 Q의 n-K승 이걸 이제 정리하면 NP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보여주는 게 그지? 여기 K, NCK가 N, N-1C, K-1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NP를 밖으로 빼시고 그럼 여기가 이제 n-C, K-1 되는 거고 P 하나 뺐으니까 K-1이고 Q는 n-1 빼기 K-1 해도 원래랑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NP에 P 플러스 Q에 n-1 쓰는 전개를 한 거랑 똑같아서 평균이 이제 NP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얘를 이제 그 미분으로 보여주는 거는 요 개수들을 쭉 보면 얘가 이제 이 개수들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 뭐 NC1 PQ의 n-1승 NC2 2 곱하기 NC PQ의 뭐 n-2승 아니 P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NCN P의 N승 뭐 요거 지금 한 게 여기 이제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Q 더하기 PX에 N승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 그럼 이제 NC 제로 그 다음에 Q가 N개 NC1에 PX 하나 Q가 n-1개 뭐 이제 NC2에 PX 2개 Q가 n-2개 뭐 이렇게 쭉 쓸 건데 여기서 저기 요런 평균 형태를 만들려면은 양변을 미분하시면 요거 양변을 미분하면 n 앞으로 나가고 요게 그지? x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NC의 P, Q의 n-1승이고 얘가 2, NC2의 P의 제곱 Q n-2승의 X고 이렇게 또 나갈 거 아니야 똑같이 그지?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에다 이렇게 일르면 저거랑 똑같이 평균 계산하는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분산 관련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증명하는 게 교재도 있던데. 규제 있다고요? 요것도 있고
요걸로 하는 것도 문제로 있고 분산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보시면 뭐지? 영양분포에서 인용 우리가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라 가지고 이 분산을 이 유식에서 구하려면은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이게 k는 0부터 n까지 k 제곱 nck p의 k승 q의 n-k승인데 제곱을 한 거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곱을 한 게 안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변형한 게 있던데. 그게 이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뺐다가 k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평균이 되는 거고 이제 얘를 변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n명 중에서 k명 뽑고 k-1랑 똑같으니까 수원에서는 이제 n-1 k-2 n-2c k-2 이렇게 해가지고 p를 두 개를 이제 뽑아놓으면 똑같지. 그게 이쪽에서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는 2, 1, 여기는 3, 2, 여기는 4, 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걸로도 하고 이걸로도 하고 두 가지인데 뭘로 낼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증명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독립하고 얘하고 두 개밖에 없어. 됐니? 그럼 정규분포는 뭐 증명이라고 할 게 없는데. 편수의 법칙은 안 했어요. 증명을 하면 되게 어려워서 일부러 빼는 것 같던데. 그 다음에 내용이 여기 있네. 여기 94년 서울대가 그거 요거 이용해서 쓰는 거네. 그 연대 문제는 꼭 봐나. 제일 최근 문제인데 넣어놨잖아. 옛날 문제가 아니라 최근 문제인데 넣어놨다는 얘기는 새로 교재 만들면서 넣는 거라서 선생님의 기억에 빡 들어가 있단 말이지. 됐어? 그럼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제 평균 분산 구하는 거는 적분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변수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 그거는 일반고에서는 잘 안 다루는 거라서 과거에서만 다루는 거니까. 뭐 내용 없는데? 있거든? 앞에서는 저 두 개. 여기 있잖아. 이게 10페이지 8번 문제가 미분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 평균 분산. 이거 미분한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정 설명해 줬네. 정규분포는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하는 그거 증명은 낼 수도 있긴 하겠다. 그 만약에 개념이라고 하면 이게 표준화하는 게 우리 이제 x가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z는 이제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도록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표준화한다고 하는 거죠. 표준화를 해야 두
두 개 이상의 분포를 이제 기준을 잡았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고 확률 계산이랑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x에다가 a 배하고 b를 더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얘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 평균이 요건데 이게 m인데 얘를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am. 그 다음에 얘 분산이 선생님. 근데 저희 전공부에서는 이 저렇게 바뀌어낼 수 있는 걸 증명 안 해도 돼요. 어디요? ax 플러스 b를 a 곱하기 2x 플러스 b로 바꾸는. 그거까지 지금 그게 특별 증명이 필요해. 그냥 이게 이렇게 잡으면 아까랑 똑같이 볼 것이고 잡고 그것도 이상해. 이거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잖아 똑같이. 연속하면 연속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가요? 쟤는 이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x가 연속이니까 아 그러면은 적분해서 표현하면 되지. 시간 써주세요. 신경 써달라는데. 증명하는 방식을 보여달래요. 이 그러면 얘 평균이 인테그랄 뭐 이건데 정경포를 적분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적분이 안 되잖아. 이 정경포 곡선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아마 생긴 게 그러지 않아? 이 파이 파이인 것만 말고 다 맞았어요. 여기 이 루트 2 대신 루트 2파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저요. 그래서 얘가 그냥 형태만 놓고 보면 결국 이거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적분이 안 돼. 그래서 해석적으로 다 일일이 나눠서 계산을 해놓은 게 표준정규 보니까. 전 증명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냥 저거는 식밖에 못 써. 그냥 저 식이고 그냥 얘를 증명을 하려면은 요게 평균이라는 거를 이제 그 요걸 집어넣어서 뭔가를 계산을 한 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계산 자체가 안 되지 않니? 또 아니면 뭐 이쪽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은 2에 x를 곱하면. 그지? 선생님 근데 2x 하면 x 곱해지니까 그때부터 적분이 되잖아요. A 뭐 이제 A부터 B까지 XFX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X 더하기 B 할 거니까 이게 B고 얘가 A, E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잖아. 연속으로 하나, 이산으로 하나, 의미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분산이 우리 이제 앞에서 A 제곱 VX 이렇게 증명을 했으니까 이게 뭐 만들면 되지? 1 만들면 되는 거죠. 그 A는 이제 양수니까 그지? 요 A가 시그마분의 1 이게 이제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래서 A가 시그마분의 1이니까 B는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M 그래서 이게 시그마분의 X 빼기 M 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0이 되고 1이 되게 설정을 했다고 A랑 B를. 됐어? 정규국어에서는 표준화하는 거밖에 나올 만한 게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정인데 몇 번을 하는 거야? 얘 모집단이야. 얘가 어미노자, 어미노자.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정해진 값,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참값이 되는 거고, 표본은 내가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 이제 근사값 개념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참값하고 오차가 있는 애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근사하는 값이고 얘는 진짜 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는 인구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방사능 검사라든지 뭐 그 외에 막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공무원 전원을 전수조사해라, 막 뭐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조사해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게 전수조사가 된 거고, 표본조사는 뭐 이제 우리 시청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본조사를 뽑아서 한다고. 왜냐면은 공산품을 다 조사를 해버리면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몇 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해 주는 게 훨씬 이익이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은 표본 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수조사를 못 하니까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그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우리가 무작위 추출로 이용해서 이제 그 복원 추출을 주로 해주는데, 복원 추출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독립을 이제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얘기는 얘가 그 진짜 무작위가 아니라 이미 치밀하게 계산된 집단 안에서만 무작위로 추출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취미가 있는 무슨 뜻이죠? 미리 다 분류를 해놨다고. 예를 들어서 뭐 30대에 재산이 얼마에 뭐 양부모가 계시고 결혼을 안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 안에서만 무작위로 뽑는 거야.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막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통계에서 얘기하는 무작위는 그런 그 정해진 집단 안에서만 무작위로 뽑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위 정기공고를 이렇게 따르면 이쪽 그룹이 있고 이쪽 그룹이 있고 이쪽 그룹이 있고 이쪽 그룹 뭐 이런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서만 무작위, 이 안에서만 무작위 이렇게 뽑는 거지, 막 내 맘대로 무작위로 뽑는 건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다. 이게 미리 약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정해진 요 그룹 안에서는 누구나 뽑아도 상관없다. 이게 무작위야. 그냥 무작위 아니라, 그냥 무작위면은 많이 걸리는 애들이 많이 뽑히잖아. 했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대.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았는데, 그 뽑은 표본이 x1, x2, x3 이렇게 쭉 해서 이제 xn까지라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는 다 변수라고. 변수. 그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변수가 되는데, 얘의 우리가 뽑을 때 이 기대값은 모집단 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뽑는 거라고. 뽑을 때 사실은 값은 다 다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고 인기 아이돌이 누구냐 뭐 이거를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참값이 나오는데, 정값이 나왔던데. 잠깐. 참값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뭐 여학교에서 가가지고 뭐 이제 몇 명, 뭐 남학교 가서 몇 명, 남녀공학에서 몇 명, 뭐 이제 뭐 지나가는 뭐 어른한테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뽑으면 얘네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값이 대답하는 값이 다 다를 건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참값일 거야라고 하고 조사를 한다고. 조사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할 건데
원래 집단 거랑 다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수인데 얘 기대값은 모집단의 참값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이제 그 표본을 뽑는다고. 이해했니? 이건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표본 조사를 하기로 하자라는 이제 약속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뽑은 요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크기라는 말이 횟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서 크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개수가 되는 거고, 같은 실험을 100번을 했다. 뭐 이러면 이거 한 번 한 번이 다 그룹 안에서 뭐 실험의 횟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똑같은 실험을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거 평균 내는 게 훨씬 정확할 거 아니야. 모집단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 아니야.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해가지고 내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크기라는 말을 쓴다고. 횟수나 개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다시 평균을 내면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얘가 표본을 뽑은 거에 평균을 이제 얘 분포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그 모집단의 참값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이제 얘 이제 얘를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제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 n분의 이제 x1, x2, x3 쭉 해서 이제 xn인데 우리 아까 평균은 곱한 건 곱하고 더한 건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m 이렇게 다 될 거니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기대값이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야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분산은 마찬가지로 n분의 이제 그 x1, x2, x3 이거 할 때도 그래서 아까 그 뭐지 독립증명이 필요한 거야. 그게 꼭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증명을 하려도 필요하고 이항분포도 똑같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독립일 때는 분산은 이제 곱한 건 제곱하고 독립이면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아까 뭐였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에도 얘도 분산도 똑같이 기대값이라서 요것도 각각이 이제 시그마 제곱이 이제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이제 된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의미가 뭐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내가 표본을 뽑는데 이렇게 막 해서 표본을 뽑았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표본을 뽑을 때 그지? 이게 이제 x의 분포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실제로는 표본 평균은 이렇게 그 분산이 더 작아진다고. 근데 이상 독립이에요. 저희 독립이에요. 네네. 독립이 안 되면은 그 의미가 없어.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집단이 굉장히 클 때는 그래서 그 비복원이어도 정규분포라고 이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분산이 더 작아진다고. 그래서 표본을 진짜 다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x가 정규분포 이제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평균은 똑같고 분산만 n으로 나눠주는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표준화를 또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지?
저 n 제곱이 되는 게 잘 모르겠는데. 분산을 곱한 거는 제곱배.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앞에서 VAX 더하기 B 요거를 그 증명을 했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 각각의 시그마 제곱을 다 더하면 전체 시그마가 돼요. 그래? 각각의 시그마 제곱을 다 더하면 전체 시그마 제곱이 돼요. 각각의 시그마가 아, 값이 맞다. 아니라니까. 맞다. 얘가 기대값이라니까. 그러네. 얘가 분산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서 얘도 그 모집단의 기대값 그 분산을 따라간다고. 네. 됐니? 그러면 아니요. 여기서 이제 그 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표본을 뽑아서 그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서 이 얘네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 얘네 걸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 그래가지고 그 요걸 모집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표본 집단 게 아니라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아 모집단 평균이 얼마고 모집단 분산이 얼마겠거니라고 하고 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얘를. 네. 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뭐 100개를 뽑았다 이거에 이제 평균 분산을 구하라 뭐 이런 거 말고 여기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더 많이 뽑아서 먼저 계산을 해놓은 거라고. 네. 뭐 한 뭐 2,000개 우리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2,000개 정도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2,0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얘네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막 이렇게 사실은 뭐 한 2만 개 정도를 미리 해놨겠지. 뭐 10,000개, 2만 개 정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모집단 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할 때는 한 뭐 2,000N은 2,000 이렇게 해가지고 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한다고 그랬고 X 바꿔는 얘에서 n 시그마 제곱을 이제 n으로 이렇게 나눈 걸로 요 개수보다는 작게 뽑는 거야. 작게.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는 꽤 많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이제 집단의 뭐 평균하고 이런 게 대충 얼마가 되겠거니라고 뽑아가지고 얘를 먼저 구해서 모집단 거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표본을 딱 뽑아가지고 그 개수를 이제 나눠준 걸로 이제 분포를 만든다고. 무조건 표본을 뽑았는데 얘가 표본 평균 거다 이렇게 안 한다고. 왜냐면 내가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아가지고 얘 표본으로 이제 x 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평균이 뭐 100이고 분산이 뭐 20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얘가 100,20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20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100개를 뽑았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시그마 제곱이 20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시그마 제곱이 2000이라는 걸 알잖아.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 거지, 그지? 모집단 걸 알잖아. 그러면 모집단 걸 아는데 뭐다를 추정을 해?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모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쓰는 게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서 거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얘를 모집단 거라고 할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부터는 표본을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뽑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니요. 그래야지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의미가 생긴다고. 안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제 내놓은 방법이 이 표본 조사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휘 좋으세요. 응? 지휘 좋으세요. 멈춰. 그래가지고 그게 그 X 바의 분포 관련된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런 거는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잖아. 뒤에는 추정은. 여기 그 표본 분산을 n으로 나누지 말고 n-1로 나누는 경우 이것도 해놓기는 해놨는데 안 나오네요. 쓰질 않는다니까 얘를. 뭔 소리야? 말씀을 나누는 n-1로 나누는 걸 안 한다고. 그것도 왜 n-1로 나누냐면 실제 해보니까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게 원래 그 참값에 조금 더 가깝더라 해서 n-1로 그냥 나눈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더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값을 보정 상수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모집단 거를 추측을 거꾸로 한다고. 왜냐면 그동안의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뭐 n으로 나누거나 n-로 나누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구한 거에서 그 뭐 0. 얼마 뭐 이런 이제 그 상수를 보정 상수를 곱해. 그래갖고 모집단의 분산이 이걸 거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랑 신뢰 구간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 그거는 네 좋죠. 해주세요. 네. 네. 신뢰. 아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 표준 장기용법표에서 요거에서 이제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표본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은 내가 실제로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 당연히 참값하고 오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럼 네. 이제 그 오차가 얘 이제 표준 편차가 오차야 오차. 그래서 모집단의 참값하고 근사값의 차이가 이게 이제 오차 안에 들어가느냐를 이제 찾을 건데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했잖아. 몸무게를 쟀을 때도 어떤 저울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수점 아래 얼마까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주는 게 얘가 이 신뢰도 상수라고도 하고 대학교 가면 얘를 정밀도 상수라고 부른다고. 요거가 이제 오차의 한계를 얘기를 해주는 그 K 값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몸무게를 쟀는데 뭐 8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가면 80.35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80.35로 재는 게 훨씬 더 그 내 원래 몸무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긴 한데 진짜 내가 80.35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지? 거기서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오차면 여기다 이제 K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이게 오차의 한계야, 오차의 한계. 그래서 요 참값하고 근사값의 차이가 이 오차의 한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제 우리가 알파 퍼센트라고 하면 이걸 이제 신뢰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K 값에 따라서 이 신뢰도가 달라져서 얘를 신뢰도 상수라고도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얘를 우리가 표준 적용법표를 만들려면 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이 Z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Z가 결국 절대값 Z가 K에서 마이너스 K까지 이 부분의 이제 확률이 알파 퍼센트인데 이걸 이제 신뢰도라고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K 값이 커지면 이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 확률이 커지는 거고 얘가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라고. K 값이 커지면 무슨 말이냐면 뭐라 그랬더라? 최홍만이 키가
1m보다 크고 5m보다 작아. 이게 굉장히 신뢰도를 넘치는 거지. 요 안에 없을 확률이 되게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이제 나중에 K를 점점 이제 작게 하면 K를 작게 하면은 K가 내려가면은 그럼 신뢰도가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세공만의 키가 뭐 2m보다 크고 2m 20보다 작아.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실제 갔는데 키가 좀 줄었을 수도 있고 더 커질 수. 아까보다 확률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더 작아지는데, 그지? 확률은 더 작아지는데 정확도는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문제 막 풀다 보면 막 저기 한 개가 표본 평균이고 한 개가 모집도 않은 평균이잖아요. 한계가 앞에 x가 표본 평균이고 뒤에 m이 그 모집도 않은 평균 아니에요. 근데 그 막 신뢰도 95%로 하였을 때 그거를 뭐 평균에 대해서 뭐 신뢰도 몇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돼서 쟤를 요 확률이 이제 알파 퍼센트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저거를 풀면 요 x 그 m이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거를 확률을 풀면, 그지? 저 안에 있는 부분을 절대값을 풀면, 그지? x바는 내가 뽑아서 계산을 한 거잖아. 계산한 거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랑 이렇게 붙인 거면 뭐 x바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구간이 설정이 될 거 아니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결혼 몇 살에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대답한 거에 표본 평균을 구하니까 뭐 32살이 나왔어.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이용해서 이 구간을 하니까 뭐 36에서 뭐 28살 사이가 이제 그 제일 많대. 그게 이제 뭐 90 몇 프로가 이제 되는 거래. 근데 이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기가 됐을 때 결혼하는 명수를 나중에 다 해서 조사를 해보면 차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95%의 신뢰도라고 하면 이 내가 뽑아가지고 요거 구간을 100번을 만들었어. 100번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실제 m이 있은 게 95번 정도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99%면은 이걸 더 늘려잡아서 이제 실제 내가 이런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100번을 했더니 실제 값이 이 안에 들어있을 그게 99번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신뢰 구간이.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선생님. 근데요. 그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 한 개 기대값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기대값은 똑같게 뽑아낸다는 거죠. 그만 표본 x1 그러니까 이제 표본은 하나는 변수인데 그거의 기대값은 모집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론적인 바탕이야. 암묵적인 약속이야. 그게 안 되면 표본 조사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야. 저 표본 평균이랑 m이랑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표본 평균하고? 저기 x 반. 예? 네. 얘는 내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고, 요 m은 참값이라니까. 우리 참값을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쟤를 추정하려고 표본 참값을 알면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계산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참값을 아는데 뭘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되지 뭐다로 추정을 해.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하니까 이 표본 평균을 구해가지고 내놓은 통계는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지. 참값은 잘못될 일이 없잖아. 정확한 값이니까. 근데 정확한 값을 몰라서 추정을 하려고 표본을 뽑아서 찾는 거니까 이 표본 평균의 이제 나중에 분포는 잘못되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이런 게 안 맞을 때도 있잖아. 그런 이유가 이제 요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모비율 해주시면 됩니다. 어? 뭐라고? 모비율 해주세요. 목요일은 조금 이따 할게. 아 힘들어 죽겠어. 여기에서 그럼 뭐야 통계에 요런 거를 몇 개 증명이랑 그 이게 교재랑 이런 거에서 맨 앞에를 그래서 통계를 넣는데 두 번째가 적분을 넣고 세 번째가 공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공도를 넣고 통계를 좀 풀어봐. 그 다음에 모비율을 똑같으니까 교재에서 그 뽑은 거 정도만 해도 뭐 다른 게 나올 만한 건 없.